안녕하세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여러분 껄모세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앵무새와 뭐뭐할 거래 합성어인데요.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나도 어제 그거 살 걸 혹은 그때 팔 걸 추가 매수할 걸 이런 후회를 자주 하시는 분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시장이 하락을 해서 내 계좌가 파랗게 물들고 나서야 나도 그때 해외 선물 좀 배워놓을 걸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성공 투자자의 길 걷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생방송 50분 동안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의 기초부터 실전 매매 꿀팁까지 저희가 모두 챙겨드릴게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에서는요,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변동성이 커질 때 셰프님의 매수와 매도에 관한 의견들 그리고 다양한 투자에 관한 정보들 모두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또 후회하지 마시고요. 얼른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매매의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민국 최고의 해외 선물 전문가죠. 박 셰프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셰프님, 이 예. 껄무새라는 말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드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근데 우리도 맨날 이제 방송하면서 조금만 더 수익 보고 익절할 걸, 그때 손절할 걸 이런 후회들 좀 많이 하시잖아요. 예. 최근에 그런 후회 하셨던 적 있을까요? 자주 하죠. 자주 하세요? 그럼요. 자주 언제 하죠. 하셨어요, 요즘에? 어제도 그랬고. 네, 어제. 한 달 전에도 그랬고. 한 달 전에도 어떨 때 왜 그런 후회를 하셨을까요? 성급하게 이제 뭐 매매하다 성급하게 진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지표들이라든가 제대로 못 본 경우가 있거든요. 아하, 네. 이걸 왜 안 봤지? 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네. 이제 이게 서두르지 말아야 되는데. 네. 예, 그러면서 후회를 하죠. 역시 셰프님도 인간다운 면모를 좀 당연하죠. 보여주셨는데 제가 이걸 좀 질문 드리고 싶었거든요. 투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이런 후회를 하실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셰프님은 굉장히 낙천적이어 보이시는데 멘탈 관리를 좀 어떻게 하시나요? 포기해야죠. 포기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잊을 그 후회한들 그게 네. 다시 바뀔 수가 없는 건데. 네. 뭐 돈이 조금 손실이 났다. 네. 그럼 다시 또 벌면 되는 거지. 그걸 이미 잃은 걸 뭐 아무리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그래서 빨리 털고 일어나서 그렇죠. 다시 투자를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10시 3분 지나고 있는데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제 방송에서요. 지금 생방송 중에 박 셰프의 실제 자금이 들어가 있는 계좌 그리고 저의 실제 자금이 들어가 있는 계좌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믿고 해외 선물을 거래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요. 링크가 갑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요. 박 셰프가 주식 종목 상담도 해주시고요. 대박 종목도 추천을 해주십니다. 또 이 방에 있다 보면요. 해외 선물 정통 전문가에게 이 해외 선물이 어떻게 하는 건지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셔도요. 기초 동영상부터 실전 매매 방법까지 모두 챙겨드릴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매 기술 해물요리사 오늘도 잘 오셨고요. 저희 진입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셰프님, 예. 미국 시장 흐름 지금 어떻게 가지고 가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예, 한번 보시죠. 네. 자, 어제 파월 의장의 의회 연설 이후에 시장이 당일날은 조금 반등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좀 조정받고 뭐 왔다 갔다 좀 어지럽게 움직였어요. 어제도 미국장 개장 전에 저희가 방송하는 시간 한 10시부터 하락하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장 개장 초반까지도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그 이후에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키웠죠. 자, 그런데 오늘 또 다시 빠지고 있어요. 다우지수만 그래도 그 상승폭을 되돌리지 않고 조금 유지하는 정도고 기술주인 나스닥은 어제 상승했던 폭을 다시 원위치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 원인은 뭐냐? 아무래도 시장의 그 금리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시장 금리가 장기물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르게 오늘까지도 떨어지고 있고 어제 그저께 계속 6일 연속 음봉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보통은 이렇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상승 흐름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미국 달러가 빠질까 했는데 지금 상황은 금리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가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우가 빠지기보다는 나스닥이 훨씬 더 크게 빠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한 거는 당분간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채권 금리가 시장 금리가 유지되거나 다시 반대로 인하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장기 채권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 시장에서는 파월의 얘기를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어제 그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역시 기술주들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그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고 다우는 뭐 금융주들이 좀 포진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이 더 크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P 500은 딱 다우하고 나스닥의 중간 정도 흐름. 그 러셀 2000도 오늘은 상승폭을 못 올리고 빠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그 흐름대로 가는데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이 관계가 서로 따로 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들한테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늘은 일단 주식시장 혼조 양상으로 장중에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러셀 지수도 한번 살펴볼까요? 러셀 금방 봤어요. 보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10시 7분 지나고 있는데요. 주요 선물 상품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부터 살펴볼게요, 셰프님. 자, 오일 가격 보면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2월 18일 날 음봉, 2월 19일 음봉 좀 더 조정을 받고 한 시장에서 저뿐만 아니라 그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55달러까지는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하락을 그렇죠. 예상을 했었는데 네. 곧바로 다시 올라가가지고 지금 63달러 다시 올라갔죠. 네. 자, 이거는 그 미국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 돈 가치에 대해 가지고 해지 목적으로 상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오일 그리고 귀금속들 그리고 농산물까지 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현재 나타나는 거는 뭐 혹한 때문에 오일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 감산 부분이 조금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데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당분간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그런 그 영향이 조금 더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현재 그 오일은 제가 볼 때는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관망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네. 그럼 이어서 귀금속 흐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드 보겠습니다. 네. 골드 보시면 골드는 계속 하락세를 좀 나타낼 거라 그랬죠. 그렇죠. 자, 골드는 또 희한하게 원래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골드를 가지고 안전자산 역할로 매수를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 골드가 너무 올라와서 그런지 저도 계속 골드는 조금 하락적으로 실버나 플래티넘보다는 하락적으로 보고 실버하고 백금을 오히려 매수 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자, 그랬는데 정말 어제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흘러가는 모양이 나타났어요. 그렇네요. 골드 이틀 3일 연속 하락하고 실버는 하루 빠졌지만 어제 오늘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죠. 네. 자, 플래티넘 백금까지도 하루 하락한 다음에 다시 가격을 원상복구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것도 역시 실버하고 플래티넘이 골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한 10년 전의 가격하고 비교를 하면은 플래티넘이 골드보다 훨씬 더 비쌌는데 지금은 가격이 거의 뭐 한 30% 이상 더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플래티넘은 오히려 더 상승 흐름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장기로 가기 조금 부담스러우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 매도 포지션 들고 플래티넘은 매수 포지션 들고 가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귀금속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예. 네, 이어서 구리도 좀 살펴볼게요, 자, 셰프님. 구리는 원래 잘 보지는 않았었는데 네. 요즘 최근에 갑자기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네.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이런 그 비철 금속 관련돼 가지고 슈퍼 사이클이 돌아오는 게 아닌가. 자, 10년 전의 가격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었죠. 이게 파운드당 가격인데 1파운드 가격이 4.6달러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 현재 4.37달러입니다. 먼 거리를 본다라고 하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장중에 조금 밀리다가 오후 그 미국장 개장한 이후에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네. 자, 원인을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그 중국에 있는 한 중개업체가 투기적인 거래를 해가지고 구리를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구리의 상승 자체가 조금 질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시장에서도 조금 고평가됐다, 좀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리는 시중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는 맞습니다. 보통 그 차량에 들어가는 그 구리보다도 전기차에 보통 차량보다 구리가 4배가 더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기차가 많이 팔리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요도 있고 또 풍력 발전에 이 구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주로 중국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그렇지 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격 흐름은 조금은 비정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제는 또 우리 방송 중에 아직 그래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구리가 이렇게 좀 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네. 오늘은 또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가 있는데 네. 단기에 보시다시피 그 무슨 사다리 타듯이 일자로 쭉 올라갔죠. 급등했네요. 네. 자, 올라가더라도 앞전에 올라온 이 흐름들을 보면 스무스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조정을 보이면서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자, 그렇네요. 이렇게 해야 사실 어떻게 보면 전고점까지 갈 수가 있는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면 당연히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2017년도, 18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현상이 있었어요. 중국의 한 업체가 구리를 왕창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급등을 시켰는데 곧바로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상승 여력보다는 지금은 조금 지켜볼 때다. 단기적으로는 네. 빠진다라고 일단은 네. 왜냐? 제가 이제 매도를 하나 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세게 물리셨다고 네, 지금. 세게 물렸어요. 네. 어제 매도를 들어가셨나요? 어제 오늘 새벽이죠. 따지고 보면 네, 시간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워낙에 그 최근 움직임보다는 진폭이 좀 크게 나와가지고 네.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윗꼬리가 좀 달리고 네. 있어서 한 모레까지는 좀 들고 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타 거래 하시려고 그랬었던 거죠, 셰프님? 아니요, 이 일봉 보고 네. 크게 먹으려고 들어갔죠. 크게 먹으려고. 그렇죠. 셰프님도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예. 분들한테 욕심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랬죠. 셰프님. 저는 도덕 선생이라고. 왜요? 도덕 선생이 항상 네. 도덕을 지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 셰프님은 도덕 선생님이라서 그렇죠. 우리 이제 바른 톡방에 길로 계신 인도하는 분들은 역할을 하는 거지. 네. 제가 항상 도덕을 지키진 않습니다. 아쉽네요. 좀 도덕적이셨으면 좋았을 예. 걸. 그렇죠? 그러면은 노력하겠습니다. 세게 물리지 않으셨을 예. 텐데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10시 13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콘 매수 포지션으로 들고 매도.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으로 들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농산물 흐름도 이어서 살펴볼게요. 자, 옥수수 역시도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보면은 그 소이빈 오일 우리가 저번에 하락적으로 배팅해가지고 수익을 따뜻하게 내고 나왔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좀 관망만 했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농산물까지도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건값이 오르는 겁니다. 네. 우리도 만약에 이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일단 뭐 라면이라든가 식료품 가격들이 지금 뭐 두부값도 오르고 대파 한 단 가격도 오르고 계속 오르고 있죠. 장바구니 물가가 그렇죠. 굉장히 오르고 예. 있죠. 그렇듯이 이런 그 곡물 가격, 귀금속, 오일 뭐 다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일단 그 원래 그 곡물들은 수요와 공급이죠. 말 그대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냐 적냐 이거 가지고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것보다도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좀 인상이 듭니다. 자, 대두 가격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해가지고 오늘 최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그렇죠. 자, 진즉에 사실 이렇게 한 달 동안 옆으로 행보한다라고 하면 힘을 잃고 빠져야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3일 연속 상승했던 이 상승폭은 최근에 가파른 채권 가격의 하락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 금리의 인상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런 곡물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잘 본 거는 그 중에서 옥수수가 가장 힘이 좀 약할 거다. 미국이 그 재배 면적을 사상 최대로 늘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뭐 최근에 그 브라질의 그 2기 파종 그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가지고 옥수수 가격이 조금 버티고 있는 거지만 오늘 조금 빠지고 있죠. 다른 작물에 비해 가지고는 조금 힘이 좀 약한 움직임이고, 자, 밀 가격도 어제 가파르게 올랐다가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네. 그래서 일단 옥수수 매도 포지션은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다른 네. 작물들이 조금 꺾이기 시작하면 옥수수가 먼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골드를 매도 포지션 그리고 플래티늄 매수 포지션까지 지금 좀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옥수수요. 국색의 옥수수 죽어도 옥수수입니다. 옥수수요. 옥수수를 매도 포지션. 지금 가장 네. 예측하기가 뭐랄까 이 조금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게 네. 농산물 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그 지수는 오늘 나스닥의 움직임만 봐더라도 아침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맞습니다. 미국장 개장이 되면 또 급등했다가 굉장히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긴 흐름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방향성을 지금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옥수수, 콘 상품을 매도 포지션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예. 근데 저도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잖아요, 셰프님. 수익 났죠? 네, 수익 조금 났을 그렇죠. 거예요. 지금 아까 예. 방송 전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예. 아직 안 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흐름을 나스닥이나 이런 지수 상품들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농산물은 그렇게 폭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뭐 증거금을 보면 알지만은 네, 농산물 그 옥수수가 하나 한 1,600달러 정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자, 나스닥은 1,700달러가 좀 넘습니다. 네, 금액 차이가 벌써 10배잖아요. 네. 당연히 절대적인 가격 변동이 훨씬 크죠. 그러면은 이 콘 상품이나 이런 농산물 상품은 예. 어느 시간에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지도 궁금한데요. 미국장 개장하면 개장하면 우리 시간으로 지금은 네. 그 미국 뉴욕 시장 주식 시장이 개장할 때 네. 그때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11시 30분이죠, 지금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흐름까지 짚어봤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가 미국 현지의 생생한 소식들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해물같이 싱싱한 소식들만 준비했으니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ay Powell eases the market's inflation fears.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또 있었는데요.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회복까지 초저금리 유지를 하고 또 자산 매입도 계속할 것을 재확인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더 보시면요. A lot of slack in the labor market 이라고 표현하면서 여기서 slack이란 표현은 현재 고용과 완전 고용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완전 고용에 도달할 때까지는 많이 걸린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시사를 한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죠. House Democrats gear up for Friday vote on the $1.9 trillion Biden stimulus package. 네, 이제 여러분 그 부양책이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원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먼저 민주당에서는요. 이번 주말에 부양책 법안을 가결을 하고 상원에 상정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원 통과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법안 내용은요. 먼저 $1,400 현금 지급, 그리고 실업보험 내용,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법안까지 포함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프로그램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분 노란톡 챙기시고요. 하단의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의 말풍선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을 선택해 주시고요.
매매 기술 해물 요리사를 검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너무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편하신 방법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톡방에 계속해서 수익 인증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 주인공 되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하셔서 수익의 맛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잊지 않으셨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간편하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시고 비추기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노란톡 방에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50분 동안 이 매수 매도에 관한 의견들 그리고 해결책을 다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박 셰프가 얼마나 수익을 내고 이 노란톡 방에 있는 사람들은 박 셰프를 따라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고 인증을 하는지도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요. 이렇게 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일 때 해지 수단으로 똑똑한 투자자들이 이 해외 선물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성공하는 투자자 되시려면 새로운 투자처 찾으셔야겠죠. 이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저희가 A부터 Z까지 천천히 가르쳐 드릴 때 얼른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한 달이 해외 선물에서의 하루와 같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해외 선물 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시장에서 우리가 수익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의 고수 박 셰프에게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셰프님, 예. 오늘 방송 중에 조금 빠르고 굉장히 수익을 좀 극대화해서 빨리 예. 내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 뭐 맨날 보여드리는데 별로 매일 보여드리는 것도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자꾸 보자고 하니까 네, 그래도 제 보여드리죠. 눈으로 좀 확인을 좀 할게요. 예, 네,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여러분들이 그 골드 매도, 플래티넘 매수, 뭐 실버 매수, 뭐 이런 서로 엇갈리게 그 거래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모의로 일단은 한번 시범 삼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 골드가 지금 같은 기금속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장기적으로 계속 더 간격이 골드는 못 올라가고 실버나 백금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요거를 한 며칠 동안 이렇게 모의를 한번 진입을 해놓고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단타는 네.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서로 엇갈리게 들어갈 때는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바로 골드 매도 하나 진입을 해놨고요. 네. 그리고 실버 하나 매수 진입하고. 자, 이런 서로 반대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렇죠. 골드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 생각을 하셔서 매도 진입을 한 거고. 같이 올라갈 때도 있습니다. 같이 네. 올라갈 때도 있는데 네. 간격이 점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버는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골드가 네. 더 많이 떨어지고 떨어지는 날. 네. 자, 올라갈 때는 실버가 더 많이 올라가고 골드는 조금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수익을 주면 한쪽에서 그래도 좀 손실이 나더라도 그렇죠. 이게 보완이 되니까 같이 수익을 좀 줄 수 있다. 이런 자, 식으로 그리고 거래를 하는 그 거죠. 며칠 전에 한번 급락을 갑자기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럴 때를 대비하더라도 그 갑자기 떨어질 때는 사실 실버하고 골드하고 같이 급락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럴 때 하나는 수익, 하나는 손실이니까 완전히 뭐 갑자기 강제 청산이 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일단 거래하는 방법을 지금 며칠 동안 들고 가면서 좀 보여주실 거죠. 한 일주일 정도 보면 여기 네. 간격이 조금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당장에 보시면 보시면 골드는 70불 수익이고 실버는 본전입니다. 80불, 90불. 그죠? 네. 지금도 벌써 이런데 이게 지금 사실 일봉을 보면 벌써 한 달 전부터 이렇게 포지션을 잡았다고 하면 수익이 많이 났을 텐데 더 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네. 원래 이제 진입할 때는 현재 둘 다 수익 났어요. 그죠? 그렇네요. 골드 매도 실버 매수했는데 둘 다 수익 나요. 저는 이럴 때 보면 항상 느끼는 게요. 네. 이때 제가 실제 계좌로 따라했으면 정말 좋았겠다. 이렇게 껄모세가 꼭 되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렇게 예. 맨날 수익을 내주시잖아요. 방송 중에. 뭐 대부분. 근데 손실 내신 적이 방송하면서 없어요. 네.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죠. 그렇지만 또 예. 그렇게 잘 하시니까 지금 같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자, 이런 항상 보시면 후회가 되더라고요. 한쪽으로 시장이 지금 실버가 약간 마이너스 나는 거 보면 좀 빠지고 있는 중이다. 근데 네. 실버는 손실이 별로 적게 나고 골드는 수익이 더 크게 나는 거죠. 네. 그죠? 자, 이런 식의 이제 배팅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의 그 방법은 브렌트유, 브렌트유는 매수를 하고 지금 그 스프레드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
또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브렌트유는 매수하고 브렌트유가 더 비싸죠, 그죠? 그렇죠. 자, 더 비싼데 이걸 매수를 합니다. 가격이 오를 거다 브렌트유는. 예. 네. 아니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신경 안 써도 돼요. 어. 그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골드가. 네. 자, 오일이. 자, 크루드 오일은 매도를 해놓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같이 며칠 동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인데도 그렇게 흐름을 좀 다르게 하나 봐요, 지금. 원래 이제 브렌트유가 항상 크루드 오일보다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네. 보통은 $5 이상 더 높게 가격이 네. 예, 거래가 되는데 많이 벌어질 때는 $10 이상씩 벌어져요. 음. 브렌트유가 한 $10 더 비싸게 네. $60, $70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3.7달러 정도 가격이 그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처음에 그 가장 적게 좁혀졌을 때는 $2 한 2달 전인가 $2 정도만 가격이 좁혀져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이러면 네. 오일이 오르든 내리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네. 나중에 이 벌어진 정도만 가지고 수익을 네. 낼 수가 있는 거죠. 요게 바로 스프레드 거래라는 거예요. 네. 자, 요거는 이렇게 상품 간의 그 거래 가지고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그 지수 간에도 원래는 나스닥이라든가 S&P, 다우 이런 관계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죠? 요즘은 근데 하도 각계전투 흐름을 예, 많이 보이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본다면 네. 그럴 수 있지만 네.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원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지수 간에도 그런 스프레드 거래가 가능합니다. 나스닥이 너무 고평가됐다 매도하고 S&P는 다우는 저평가됐다 하면 매수를 하고 이런 식의 전략도 가능하다. 네. 그게 훨씬 더 한쪽만 예상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오늘은 조금 스프레드 거래를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예. 계신데요. 골드가 가격이 떨어질 거다 매도 포지션 자. 그리고 실버가 오를 것이다 매수 포지션으로 지금 스프레드 거래하는 방법을 떨어질 여러분께 것이 골드가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네. 차이가 골드 가격과 실버 가격은 좁혀질 것이다. 그렇죠. 그게 스프레드 거래고 그렇죠. 지금 진입하신 관점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스프레드 거래를 좀 보여주셨는데요. 단타 거래도 오늘 하실 건가요? 셰프님? 그러시죠. 네, 네. 자, 벌써 가보시죠. 네. 합산 보면 평가액이 많지는 않지만 45불 수익 중, 100불 수익 중. 숫자 잘 안 보이시죠, 그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 거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잘 맞아야 돼요. 반대로 했으면 손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럼 지금 한 5분도 안 돼서 지금 14만 원 정도 수익인 건가요? 계속 이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계속 손익이 왔다 갔다 하죠. 네. 아무튼 그렇고 종목들 하나하나 한번 좀 살펴보면은 네. 자, 오늘은 뭐를 거래를 할까? 자, 오늘은 보시죠. 나스닥을 좀 거래하는 거 어때요? 셰프님? 그럴까요? 네, 나스닥 빠르게 가지고, 움직이더라고요. 보니까. 나스닥은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 네. 실제로 웬만한 그 선수 아니면 이 나스닥 거래는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워낙 네. 변덕이 심해요. 제가 예. 모의 거래로 저녁 때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도 연습을 좀 해보려고 모의 예. 투자로 진입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빠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야수의 빠르죠. 심장을 가져야만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해외 선물인 것 같은데 그만큼 흥미도 있고 제가 사실 익절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해볼 만하다 이거 이런 생각이 좀 자, 들더라고요. 해볼만 하죠. 네, 예. 한번 해주세요. 자, 보시죠. 나스닥은 지금 좀 빠지고 있죠. 그럼 네, 바로 그렇네요. 매도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네. 호가가 벌어져 있을 때 빠른 호가창에서 그냥 시장가로 매도하면 이 벌어진 만큼 좀 손해죠, 그죠? 네. 찍을 때 저는 중간에다가 이렇게 그 클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다 체결됐습니다. 네. 자, 보시죠. 자, 현재 매도 들어가는 거는 지금 이평선이 이렇게 빠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흐름대로 일단 따라 들어가는데 지금 약간 미국장 개장을 앞두고 행보하는 구간이라 가지고 급격하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네, 개장을 하면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의 한 10배 정도 움직인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분봉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자, 있는데 이따가 더 빠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저희와 함께 조금 후에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저희 지금 방송 중에 단타로 이 시간 중에 거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수익의 기회를 주는 해외 선물로 이제는 조금 투자처로 옮기셔서 시장의 그런 리스크를 좀 줄여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 들어오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요.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옆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요.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기초 강의 동영상부터 거래를 하시다가 모르는 점까지 셰프님께서 모두 대답을 해드리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지금 해지 수단으로 그리고 똑똑한 투자자 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박재은 캐스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박재은 캐스터. 네, 이어서 외신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ohnson & Johnson vaccine deemed safe and effective in documents released by FDA. 네, FDA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존슨앤존슨 백신이 효능과 안정성이 보고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FDA는 존슨앤존슨 백신을 긴급 사용 승인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빠르면 승인이 곧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전문가 회의에서 승인 권고가 나오면 FDA는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이 긴급 사용 승인의 여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Fast Brainard, real unemployment rate closer to 10%, not 6.3%. 네, 실제 실업률이 굉장히 안 좋다는 내용인데요. 연준 이사 발언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실제 실업률 같은 경우는 10%에 가깝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6.3%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면요. 미 고용시장은 회복세에 들어선 것은 맞는데 보이는 것만큼 좋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이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빠져나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고용시장 상황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하단의 말풍선 누르신 후에 상단의 말풍선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오픈 채팅을 고르시고 매매기술 해물요리사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핸드폰 화면을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셰프님이 계속해서 해외 선물 궁금한 점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하셔서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은이었습니다. 네, 박재은 캐스터 만나봤습니다. 이제 박 셰프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요. 어제 이제 네. 저희 노란톡 방에서 주식 종목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주셨어요? 예, 주셨어요? 알려드렸죠. 노란톡 들어오시고 그 끝나고 나서 너튜브로 또 단타 거래랑 이렇게 수익 챙기는 거 좀 보여주시는데 그때 알려주신 건가요? 그렇죠. 아, 저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 너무 그러니까 아쉽네요. 아무나 알려주면 안 되니까. 예. 오늘 언제 또 알려주실 거예요, 셰프님? 오늘이요? 오늘은 좀 오늘도 그렇고. 알려드릴까요? 네. 예. 오늘도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은 네. 제가 여러분 이 뭐랄까 뭐랄까? 이 나쁜 얘기인데 작전하는 그런 종목. 네, 예, 나쁜 그런 거딱 얘기네요. 보면 작전은 나쁜 거잖아요. 도덕쌤 나쁜 얘기 오늘 많이 하시네요. 그런 네. 종목을 제가 잘 찾아냅니다. 어. 요거 누가 좀 건드리고 있다. 네. 눈에 딱 띄어요. 그래서 세 종목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네. 두 종목이 좀 급등했었고 그렇죠. 한 어. 종목이 급등했다 다시 내려오긴 했는데 그때 그렇죠. 매도 의견을 주셔서 오늘도 네. 한 뭐 23%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바로 내려오긴 했는데 네. 오늘 같은 장에 오늘 같은 장에도 오른 종목 있었지만 저번에 지수 빠질 때도 한 13% 오른 맞습니다. 종목 그때 있었죠. 좀 크게 이제 많은 분들이 즐거워해 주셨는데 네. 오늘 그러면은 또 이제 너튜브 방송에서도 이런 정보들 주실 건가요? 예, 유튜브 방송에서 네. 그 종목만 알려드릴게요.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네, 저희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만 이제 끝나고 나서 너튜브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이때도 수익 챙길 수 있도록 박 셰프가 이 투자에 관해서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모두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15분밖에 저희 방송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정말 간편하죠. 휴대폰 갖다 대기만 하시면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주식에 대한 수익 인증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면서 좀 축제 분위기 같아요. 셰프님 방이. 하락을 해도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해주시고 주식 때문에도 또 인증을 해주시니까 예. 굉장히 방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사실 그 러셀 지수 급락할 때 맨 밑에서 네. 마이크로 3계약 있던 것 중에 2계약만 청산을 했어요. 네. 혹시나 더 떨어질까 봐. 네. 근데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그래도 그 해치 수단을 좀 갖고 있으니까 올라가면 주식 청산하면 되고 네. 내려가면 선물 청산하면 그럼요. 되고 네. 어느 정도는 양쪽으로 조금 위험을 좀 회피하는 수단을 좀 가지는 게 좋죠. 네. 여러분께서 그래서 지금 해외 선물이 하면은 너무 위험하다 이런 인식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실제 계좌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나 해외 선물한다 이렇게 말하면 너 그거 하다가 큰일 나 거지돼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셰프님 저 거지되면 어떡하죠? 예전에 네. 한 20년 전에도 네. 30년 전에도 네. 주식하면 다 거지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지금은 전 국민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하고 그죠? 계시죠. 네. 그 직장인들은 요즘은 다 하는 것 같아 보면. 네. 그렇죠. 예전에는요, 그 주식하면은 뭐 도박한다는 것처럼 네.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저 거지 안 되려면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셰프님? 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자금 관리를 좀 철저히 하면서 네. 결국은 그 망하는 지름길은 배팅을 좀 세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 자금에 알맞는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자금이 얼마다라고 하시면 셰프님께서 주시는 거 족족 다 들어가지 않게 다 이야기를 셰프님께서 직접 해주시잖아요. 이거는 네. 뭐 증거금이 얼마니까 이 정도 자금만 들어가셔야 된다. 그렇죠. 몇 계약을 하셔야 한다. 네. 이렇게 좀 자금 관리까지 다 해주시니까요. 여러분께서 이제 해외 선물하면 저처럼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들으실 텐데 저희와 함께라면 조금 그 리스크 줄이면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프로그램이요. 이제 이렇게 해외 선물 저처럼 처음 하시는 분들과 고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계속해서 어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란톡에 많은 질문들이 조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궁금증들 저희가 해결하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팔면 최고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트릭스 지표는 시그널이 단기 추세선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단기 추세선인가요? 추세선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한번 네. 화면을 보시면 네. 그냥 트릭스를 설명드리는 게 낫겠죠. 그렇죠. 자, 이 그 보조 지표는 이게 트릭스는 그냥 추세 지표예요. 이동 평균선을 3번 구한 거거든요. 네. 자, 원래 이동 평균선을 구한 거에다가 그 가격을 가지고 또 이동 평균선을 구하고 또 구해진 값을 가지고 또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3번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이동 평균선보다는 이 뭐랄까 조금 휩소 속임수의 신호가 좀 적게 나오고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거나 이런 그 흐름이 조금 완만하게 바꿔놨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이동 평균선보다는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요거는 활용하는 거는 제가 또 유튜브에서 또 다음번에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선이 2개가 있어요. 기준이 되는 선이 있고 시그널을 발생시키는 선이 있죠. 2선이 있죠, 그죠? 자, 요게 서로 교차될 때 이때를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고 밑에서 제로선 밑에서 한참 밑에서 크로스 났을 때 매수 관점으로. 자, 여기 5일 보면 여기 보조 지표를 보면 여기가 매도 관점, 여기서 매수 관점 아주 잘 맞았죠, 그죠? 네,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그냥 그렇게 질문한 거는 용어 자체가 뭐라 그랬죠? 트릭스 지표는 시그널이 단기 추세냐고 물어보셨어요. 시그널이 네네. 여기 숫자가 써 있잖아요. 9라고 9이평하고 12이평을 구해가지고 서로 크로스 나는 거를 해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팔면 최고점님의 궁금증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슈퍼투나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예. 이베스트는 모바일로도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뭐 이베스뿐만 아니라 대부분 증권사들 다 모바일로 다 됩니다. 네. 물어보실 것도 아니고 네. HTS 있냐 묻는 거하고 요즘은 거의 비슷할 정도로 MTS가 그렇죠. 다 있다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베스트에서도 이제 HTS 휴대폰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대박잉님께서 질문 주셨어요. 얼마 벌었는지는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거래 처음 시작하셨나 봐요, 그렇죠? 뭐 여러 군데 나오는데 네, 일단 계좌 메뉴에서 청산 내역을 보시면 그 당일 청산했던 그 기간별로도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청산했다. 아까 방송 전에 제가 하나 청산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구리 매도 들어가서 125불 수익 낸 거 이렇게 딱 나오죠. 그죠? 네, 그렇네요. 여러 종목을 또 거래를 하면 청산한 거는 청산 내역에서 보실 수가 있고 네. 자, 합계 손익은 여기 보시면 해외 선물 누적 손익 현황이라고 있어요. 네. 계좌 메뉴에서 여기서 날짜를 정해 가지고 조회를 하면 현재 들고 있는 거 청산한 거 다 손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대박잉 님의 질문까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주고 계셔서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들도 좀 바로 해결을 해드릴게요. 해물라면님, 드림11 이분 질문부터 좀 해결을 해볼게요. 지금 들어온 질문인데요. 나스닥 오늘 뷰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스닥 거래를 하실 건가 봐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네, 오늘. 모릅니다, 저도. 그거 알면은 네. 제가 집 팔아서 몰빵 때리죠. 네. 그거는 사실 그 예상하는 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50%밖에 안 맞습니다. 제가 예상을 해도. 그렇죠. 네. 특히나 나스닥은 네. 더더욱 제가 잘 맞추긴 했죠, 그동안. 그렇죠. 예. 하지만 한번 그 맨날 야 이번에도 맞겠지 하고 투자를 과하게 했다가는 또 큰일 나니까 네. 항상 그 시장의 흐름은 잘 모른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대응을 할 수가 있지. 네. 오늘 오른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매수 잡고서는 가만히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손절도 할 수가 있고 손해가 크게 나는데 왜 손절 안 하겠어요? 그렇죠. 오른다는 확신이 있으면 손절 안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물어보면요, 제가 모른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단기로 좀 진입을 하려면 흐름을 보고 진입을 그렇죠. 하시는 게 맞겠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나스닥 흐름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테니까 흐름을 보고 좀 짧게 거래하는 걸 추천해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예, 이거는요, 나스닥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보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네. 제가 이제 모이니까 나스닥을 진입을 했지만 이거 실거래 들어가서 벌써 80만 원 손해가 났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올랐는데 이게 한 8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그죠? 때문에 이제 오늘 그 하루에 그 큰 흐름을 짚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그거는 네. 예상을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크게 올랐다가도 반등했다가 뭐 또 내렸다 더군다나 하니까요. 나스닥처럼 진폭이 큰 종목은 예상을 안 하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낫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흐름을 보고 좀 예. 빠르게 거래하시는 걸 추천해 자, 이 드리겠습니다. 방송하고 있는데 네, 톡방에 저도 잠깐 보니까 옥수수 급락하고 있는데 뭐 청산해야 네, 되나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 좀 상식적으로 질문하세요. 방송하는데 내가 청산하세요, 마세요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한번 그죠? 흐름을 볼까 봐요, 셰프님. 자, 이거는 제가 볼 콩상품. 때는 네. 제가 옥수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네. 가장 농산물 중에서 하락 흐름이 조금 양호하다, 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현재 벌써 미국장 개정도 안 했는데 1.8% 떨어졌어요. 오, 아까보다 확 떨어졌죠. 그렇네요. 자, 일단 이거는 떨어집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장기적인 전망을 보는 거지 매일매일 종목에 오늘 떨어질까 내일 떨어질까 이거는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질문하신 것도 나스닥 오늘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하지만 네. 옥수수를 가지고 전망을 하는 거는 기후 상태라든가 재배 면적 상태라든가 또 작황에 대한 거 네.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장기적인 전망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오늘 떨어질지 내일 올라갈지 이런 단기적인 전망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루에님의 질문은 지금 급락이 나오니까 청산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수익이 만족스러우시면은 그렇죠. 또 잘라내도 되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네. 거는 여름까지 한번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물어보면 그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수익에 제가 만족을 허락해야 하시면 청산할 수 있는 거 아니고 네. 본인 손가락으로 청산하는 거니까. 네. 예, 어허, 청산하고 마치 싶으면 힙합 프로그램 같았어요. 지금 손가락으로 예. 청산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해주시니까 네, 굉장히 수익에 만족하시면 하루에님 청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까지 이어가 볼게요. 노란톡방에 들어온 질문이에요. 지금 해물라면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트레일링 스탑 활용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트레일링 해주셨어요. 스탑은 네. 실제로는 잘 쓰지는 않는데요. 네, 여기에는 트레일링 스탑이 모이라서 그런지 아마 작동을 안 할 겁니다. 네. 트레일링 스탑은 뭐냐면 그 숫자 표시하는 게 있어요. 뭐 5틱이나 뭐 포인트라든가 이렇게 설정하는 게 있는데 자 5틱이라 설정해 놓으면 이 얘기 뭐냐면 수익 났을 때 쭉 갖고 가다가 반대로 5틱이 딱 되돌리면
시장가로 청산하는 겁니다. 어. 열튀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도했는데 쭉 가격이 쭉 떨어지잖아요. 네. 떨어지면은 이 진폭이 열튀기 안 나오면은 계속 들고 가는 거고 네. 저점에서 열튀기 올라오면은 청산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어. 말 그대로 쫓아가서 청산하는 그런 주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해보면요. 계속 짧은 손절만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그러면은 트레일링 스탑보다는 실제로 그냥 계속해서 거래를 하는 게 사실 보고서 좋겠네요. 거래하는 네.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질문 해결해 드렸고요. 이어서 질문 드려볼게요. 이전에 제가 좀 모아놓은 질문이었는데요. 배수진 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직장인인데요. 해외 선물 야간에 배울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주로 해외 선물은 오히려 직장인들이 많이 하시는 이유가 밤에 거래할 수가 있으니까 해외 선물을 많이 하죠. 그렇죠. 직장인들 중에 주식 거래하다가 눈치 보여가지고 해외 선물로 투자 종목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밤에 주로 하니까 걱정하지 네. 마시고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차근차근 배우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직장인이신 분들은 어쨌든 이제 퇴근을 하고 그 이후의 시간이 조금 자유로우신 거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배워보시고 수익까지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많이 쓰시는 노란톡이에요.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저희 프로그램 명이죠. 매매기술 해물요리사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옆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가져다 대기만 하면 저희 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지금 방송 한 3분가량 남았는데요. 나도 해볼까 말까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초 동영상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보시고 충분히 판단을 하신 다음에 모의 거래도 해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하락장에 대비를 하셔서 해외 선물 배워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럼 다음 질문도 한 가지만 더 이어갈게요. 정선님의 질문이에요. 콘 상품 3월물 매도 한 계약 유지 중인데 5월물로 전환하는 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월물 매수로 청산을 하고 5월물 다시 매도하면 되나요? 그렇죠. 수수료 부담하면서 아니면 예. 다른 청산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거래하실 때는 항상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수수료 내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들고 갈 수는 없고요. 네. 강제 청산돼도 수수료 나가고 오히려 직원이 청산할 때는요 수수료 더 많이 붙습니다. 오, 본인이 청산하셔야 그래요?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오늘까지 거래일이었나? 25일까지 거래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콘 상품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죠. 네, 그러면은 오늘 청산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셰프님? 오전까지는 청산하실 수가 있는데 네. 오후 되면은 지금 시간 아마 저기 옥수수 그 호가를 보면 3월물은 이미 호가가 많이 벌어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네. 자, 3월물 호가 보죠. 자, 보세요. 거래가 없는 예. 거죠. 보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거래를 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여기 호가에 한 계약밖에 없어요. 네. 열 분이 들고 있다라고 하면 서로 먼저 청산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끝난 것 같아 보니까 네. 예, 거래가 끝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거래 끝난 건 아니고 쉬는 네. 시간에 보니까. 정선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월물을 좀 갈아타셔야 됩니다, 정선님.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를 부담을 하시고 재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문을 이제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 이 방송이 끝나고요. 미국 시장이 개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변동성이 커지고 빠르게 거래를 하는 방법을 박 셰프가 여러분과 함께 직접 실제 계좌로 혹은 모의 계좌로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과 거래를 합니다. 이 방에 들어오셔서요. 해외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건지 투자의 정통 전문가에게 배워보실 좋은 기회겠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켜시고 입장을 하시게 스캔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갑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 끝나고 난 뒤에 미국 시장이 개장한 후에 어떻게 진입을 해서 얼마나 빨리 얼만큼 수익을 내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외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기초분들 그리고 초보분들도 많으시죠. 저희가 교육 동영상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해외 선물 시장에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는 내일 10시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